네,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이야기, 술과 알코올 이야기 64번째 시간, 간경화 혹은 간염 지방간인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걱정하는 이제 간독성 문제, 약물의 간독성, 간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 오늘 특히 한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그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복용하실 때 그 분들이 간경변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이나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이 한약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꼭 알코올 질환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한약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중에 특히 간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길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상황에서 간에 어떤 좀 불편한 혹은 또 건강하지 못한 간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개념으로, 어떤 계획으로 복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한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약이든 그냥 일반 의학이든 아니면 우리 음식이든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몸에 섭취를 하게 되면 간을 거치게 됩니다. 위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간에 거쳐서 간에서 분해와 흡수, 합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간을 거칠 때 당연히 간을 거친다는 거는 간이 일을 한다는 거겠죠. 간이 뭔가 노동을 하고 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이나 어떤 약물은 간이 조금 부담을 덜 느끼면서 흡수와 합성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약물들은 간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간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간에 독성이 있느냐, 아니면 간이 좀 부담을 덜 느끼느냐, 독성이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한약은 보통 간독성이 있다, 간에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약 복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거나 한약 복용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잘못된 이제 이 생각이고 잘못된 말이 될 텐데요. 왜 그러냐? 일단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 부담을 좀 주는, 좀 독성이 있는 그런 약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들은 간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거나 아니면 복용을 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독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최소한의 기간만에 우리가 효용성과 효과를 보고 바로 복용을 중단하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 중에서도 분명히 독성이 있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거의 없는 약재도 있고, 도리어 간이나 이런 신장이나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을 돕고 회복을 돕는 약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재를 두고 봤을 때 그 하나하나는 우리가 서적이나 이런 참고 자료에 의해서 이 약재는 독성이 있다, 이 약재는 조심해야 된다, 이 약재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 경변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약재를 배제를 합니다. 배제를 한다는 것은 뺀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약재는 꼭 한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이제 전문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재 단일 복용을 했을 때 몸에서의 반응과 효과와 어떤 약재와 콤비네이션, 결합을 했을 때 효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한약재와 B라는 한약재가 있는데, 이 두 한약재 모두 간 독성이나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 두 약재가 섞였을 때, 같이 결합되었을 때는 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약재 하나하나, 본초 하나하나마다의 간 독성과 이런 부담을 구분지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약재가 조합되었을 때 혹은 또 어떤 특정 처방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보고가 있다거나 연구 결과가 있는 경우는 그런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환자분들이든 어떤 특정 환자분들은 간 쪽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약재를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약재들로 처방을 받으시거나, 설사 그런 약재를 처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정말 정확하게 복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복용하는 도중에라도 2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런 정도의 주기적으로 간 검사를 받으면서 간 수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우리가 작동되고 예상되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꼭 알코올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한약을 복용할 때 간 부담, 간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독 한약 제제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한약 제제가 같이 섞여서 처방으로 결과로 투여가 됐을 때 이 처방이, 이 콤비네이션이 나에게 부담을 주냐 안 주냐인 것들로 우리가 그 연구 결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단일 제제나 조합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상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몸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약제가 아무에게나 다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복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문제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검사받고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간 경변이 있는 알코올 환자들에 대해서 이 알코올 환자들은 어떤 개념으로 이 약을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면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간 경변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모든 약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약을 처방받든 일반 약을 처방을 받든 그 약을 처방을 받고 복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2주에 한 번 혹은 또 4주에 한 번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우리가 술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간 경변까지 오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제 우리가 약물이나 치료가 적합하게 받지 못하는 여건이 되시면 계속 하루에도 몇 병씩 몇 회씩 이렇게 술을 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간 경변 혹은 또 복수 이런 증상과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서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면서 약물은 예를 들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걱정이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물은 복용하지 않겠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간에 알코올 환자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당장 술을 안 마시고 술을 줄이는 것이 제일 큰 핵심이 될 것이고, 그 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데 그 약물의 복용 정도가 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잘 따져서, 그 따지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해주시겠죠.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해주실 건데, 그것들을 잘 따져서 내가 거기에 맞게 복용을 하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한약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에 독성이 있는 약제, 별로 영향을 안 주는 약제, 그리고 간을 돕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갈근이라든가 치자라든가 또 그리고 인진호라든가 이런 약제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간을 도우면서도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청열제라고 간에 열을, 몸 전체적인 열을 내리고 또 우리가 몸에 많이 쌓여있는, 술로 인해서 쌓여있는 습기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전신 혈액 순환을 돕는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 경변이든 어떤 증상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